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2월달입니다. 2월 1일 현재 시간 6시 59분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고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가 이틀 연속 쭉 빠졌죠.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면서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마감 시황글 올려드리면서 호재성 뉴스는 하나 올려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중국 증시.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호재 소식이 날라왔다. 자, 중국 PMI 확장 국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모두가 위축 국면 50 이하가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 PMI가 5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어제 올려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PMI 확장 국면 이 소식도 전달이 됐겠지만 IMF에서 어제 전달된 2023년도 세계 경제 흐름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PMI 확장 국면도 있었고 IMF에서 경기 흐름을 좀 더 2022년보다는 좀 더 좋지 않겠느냐, 23년 후반부에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호재가 돼서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그 전날 하락한 것을 상쇄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미국 증시 그 전날 빠진 거 다 회복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가기 전에 미국 증시 올랐다는 말 전해드리는 것보다 또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전날 이렇게 쭉 안 좋게 빠진 거를 상쇄시키고 올라줬습니다. 전날 고점까지 올라줬어요. 딱 오늘 연준 의장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길이 정해지겠죠. 자,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했듯이 오늘 밤 연준 의장의 말에 의해서 위냐 아래나 길이 정해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자, 고용지표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표 발표가 됐는데 좀 좋게 나왔어요. 자, 좋게 나오면 야, 연준 의장이 또 좋게 나왔다고 또 금리를 0.25가 아니라 좀 더 매파적인 발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오르지 않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표대로 올라갔어요. IMF에서도 좋게 말했고 중국 PMI도 야, 50 이상으로 갔어. 야,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증시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 분위기가 하락보다는 위로 올리려 하는 분위기를 찾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나 어차피 세력들의 움직임은 개미 투자자들 움직임 따라 하락으로 수익 보느냐 상승으로 수익 보느냐. 어차피 세력들은 하락해도 수익 나고 상승해도 수익 나고 그런 구조를 다 양방향으로 갖추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흐름이 보이는 건데 베드베스 앤 비욘도 이 개미들이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저께는 막 덤볐죠. 그죠? 증시가 나쁠 때 막 덤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미들이 덤비는 날은 미국 증시도 세력들이 매도 움직임이 나왔고 간밤에는 베드베스 비욘도 8%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덤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비교적 빨간불이 많죠. 저는 여기서 일단은 인텔, 애플,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쭉 훑어보고 많이는 안 올랐어도 나쁘진 않다. 버라이즌 한번 보고 통신 우리나라 5세대 통신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맥은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간밤에 발표한 캐터필러. 자, 마이너스 3.7%. 다른 종목 비교적 조금씩이라도 올랐는데 얘는 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좋았어요. 매출. 근데 영업이익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하죠. 미국에선 영업이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을 본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은 틀려요. 자,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하락했어요. 예상치.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두산 밥켓이나 진성 TC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참고로 진성 TC는 저희 회원님들 매수하고 있고 현재 수익 중이고. 자, 그런데 중장비 종목이잖아요. 중장비 캐터필러. 자, 그러면은 매출이 늘었다. 매출이 늘었다는 게 뭡니까? 야, 여기저기서 경기 인프라 쪽에서 매출은 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당 순이익은 이 회사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고, 그렇죠? 매출은 늘었다는 거.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잘 가고 있죠. 테슬라 올랐습니다. 어제 하락한 거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 참고로 테슬라는 제가 유튜브에서 120달러 매수하자 그랬는데 173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애플 0.9%, 반도체 종목들 AMD 3.7, 엔비디아 1.97 이렇게 올랐고요. 자, 베드베스 앤 비욘도 1.74%. 야, 좀 전까지는 제가 8% 이상 빠진 걸 봤는데 1.74%까지 또 만회를 했네요. 만회를 했어. 그러니까 하락 출발해서 많이 올라와서 그나마 끝났다. 그래도 1.74%는 내려갔다.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가이던스를 안 좋게 이야기한 다음부터 주가에 힘은 없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쭉 보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뭔가 한번 봅시다. 많이 오른 종목 5%대 블록체인, 뭐 우리나라 NFT 관련주 그거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플러그 파워, 이 우리나라 종목하고 크게는 관심이 쏠릴 듯한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 자, 여기 보시면 재생에너지 종목이에요. 재생에너지 종목입니다. 그거만 알고 가세요. 재생에너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재생, 폐지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 종목일 수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으나 요즘 요즘 가스비 올라갔고 난방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쪽은 난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쪽은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쭉 보면 특별하게 많이 오른 종목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우리 증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짧게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갈게요. 왜 그러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가 1% 이상씩 올랐어요. 전날 하락한 거 만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위기가 종목들을 쭉 오른 것을 보면 어떠한 특별한 종목이 급등이 나와서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 골고루 올라갔단 말이에요. 골고루. 그럼 미국 증시가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냐? 예, 이유가 있죠. 어제 마감글에도 제가 알려드렸듯이 중국 PMI 지수가 의외로 50위 확장 국면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경기 흐름이 위축 국면이란 말이에요. 위축. PMI가 다 50 밑에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PMI 발표를 올해 들어서 했는데 50 이상이 나왔어. 확장 국면이 나왔어. 그리고 IMF에서도 자, 2023년도 글로벌 경기 흐름 전보다는 좋겠다, 조금 또 위로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자, 2024년도 경기 흐름 별로 안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아니고 좀 더 좋아지겠습니다, 지금 상황보다는 좀 좋아지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중국에서도 호재 소식이 나왔지. IMF에서도 호재 뉴스를 던져줬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도 괜찮게 나왔지. 미국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올 때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날도 있고 상승하는 날도 있는데 위로 상승하는 날로 잡았지. 이래서 분위기는 위로 가고 있는데 오늘 밤 새벽이 되겠죠. 내일 새벽. 그러니까 내일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달려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1% 이상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우리 증시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 관심이 가는 하루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제 3% 이상 빠졌는데 이것을 바로 돌려주면서 바로 여기까지 또 치고 올라가겠다. 미국 증시처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락은 멈추고 올라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요 장대 음봉 나온 거를 다 상쇄시키고 미국 증시처럼 여기까지 딱 올라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해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나 대한민국 투자자,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삼성전자 모두 갖고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급락이 1% 이상 빠졌지만은 종목들은 괜찮았단 말이야. 순환매적으로는 그래도 돈은 돌고 있는 거가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나쁠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증시 간밤에 또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종목들은 또 괜찮게 돌 것이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꼭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쭉 올라가야 좋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오늘 증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도 지금 우리 회원님들 그저께 급락 나오기 전에 비중 30% 삼성전자를 줄였죠. 삼성전자 줄였고 언제 어디서 삼성전자 줄인 돈을 또다시 들어갈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든지 싸게 사야 되니까 좀만 더 내려와라. 제 속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고 저 오늘 아무것도 매수 안 할 겁니다. 자, 제가 명절 전이나 명절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좀 더 지켜보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명절 전에도 우리 회원님들 5종목이나 매수했다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들은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선침해낸 거기 때문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관망만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리고 내일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 나서 내일 행동을 하겠다.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더 지켜보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간밤에 올랐다고 해서 오늘 우리 증시 흥분해서 야, 뭐 삽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꼭 올라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꼭 올라야 될 종목. 현대차, 기아, 오늘 꼭 올라야 돼요. 오늘도 분위기가 이 자동차 종목들이 안 오르면 자동차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 실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 실망감이. 참고로 저희 회원님들은 현대차 매도했습니다. 매도했고요. 지난번에도 말했고,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제외했습니다. 왜?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기아차도 7만원 위에서 7만원 위의 구간에서 저희 회원님들, 자, 장기로 들고 갈 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 절반 이상은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뒤로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국 증시도 자동차주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주가 안 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이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전자 제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말을 했죠. 어제 삼성전자 급락 나도 LG전자는 아주 양호했어요. 수급도 아주 좋고요. 수급도 아주 기관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일 거예요. LG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LG전자 이거를 보면서 말을 할게요.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주봉을 보면서, 자, 요
양선으로, 양선은 자꾸 미는 힘이 있다 그랬죠. 야, 너 오지 마, 오지 마. 그래서 어제도 약간 여기까지 잘 가다가 밀린 것 같은데 또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목균형표 안에 들어가서 안에만 들어가면 안착만 되면은 아직 안착은 못 했잖아요. 안착만 되면은 양선 위로 올라가면은 이 음선은 땡기는 힘, 야 빨리 와 빨리 와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표가 단기 목표가 11만 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11만 원 뛰어넘어서 더 위로 쭉쭉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11만 원 정도 가면 또 잠시 쉬었다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로 11만 원. 지금 사도 10%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저께도 똑같이 말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가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을 관심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무슨 오다를 하나 받은 거 있죠. 뭔 오다입니까? 기업들이 오다 받으면 뭡니까? 어디에 뭐 수출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게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또 한번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다. 급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타이밍 차트로만 봐서는 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한 3, 4% 이상 쭉 올라가면 분위기 역전시키는 또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하나솔루션 관심을 두고 보겠다. 그럼 최근에 수급이 어떤가요? 기관은 지금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사고 있고 오늘 관심을 한번 가지고 보자. 이렇게 뭐 매수 신호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매수 신호. 제가 매수 신호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자 CJENM 어디서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뭐 스튜디오램 어디서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1차 밴드 하나마이크로 뭐 솔리엠 등등 여기서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힌트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어디에서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데 관심을 두고 시장 흐름이 이쪽으로 진짜 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씩 올랐다고 해서 우리 증시도 어제 빠진 부분 다 올라가면서 1% 이상 올라가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당연히 올라는 가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라가진 않겠냐 했더니 스타트는 좋을 거죠. 스타트는. 그러나 얼마나 오를 거는 지켜봐야 된다. 미국 증시처럼 너무 바라지는 말자. 이렇게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였고요. 좋아요 부탁합니다.